당신 같으면 이걸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먹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여러분, 비비고 계절 밥상, CGV, 올리브영, 햇반, CJ 오쇼핑. 이 브랜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의 브랜딩으로 성공한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브랜딩의 여왕, CJ의 마녀라는 타이틀이 붙는 이분의 책에서 저는요,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한 성우로서 노희영의 12가지 생각 중에서 CJ 오쇼핑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 그들에겐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라. CJ 유통 브랜드는 올리브영 외에도 하나 더 있다. 홈쇼핑 브랜드인 CJ 오쇼핑이다. 현재 홈쇼핑 업계의 빅4는 GS, CJ, 롯데, 현대다. 지금 CJ 오쇼핑은 잘하고 있지만 내가 CJ 입사했을 때만 해도 지금의 CJ 오쇼핑 같진 않았다. 어떻게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홈쇼핑을 처음 시작한 건 삼구그룹으로 1995년 삼구쇼핑의 시초다. 채널 번호 39번 삼구쇼핑으로 승승장구하다 불의의 사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0년 3월에 제1제당이 이것을 인수했다. 2년간은 삼구쇼핑 이름 그대로 운영했고 2002년에 CJ 홈쇼핑으로 이름을 한 번 바꿨다. 그리고 2009년 CJ 오쇼핑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리뉴얼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CJ는 타사 홈쇼핑처럼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고급화 전략을 꿈꿨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대중들의 인식은 CJ는 제1제당이었다. CGV가 CJ그룹 계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던 시절이다. 지금은 CJ E&M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지만 2010년만 해도 영화 부문 실적도 좋지 않았고 케이블 방송인 TVN에서도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CJ 오쇼핑은 그저 식품회사 제1제당이 운영하는 홈쇼핑이었던 것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1제당의 이미지는 좋았지만 럭셔리한 상품과 CJ 오쇼핑은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럭셔리 라인 제품은 아무리 잘 팔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반면 롯데나 현대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백화점이 있어서 그 덕분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홈쇼핑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비슷한 제품을 팔더라도 소비자가 느끼기에 롯데 홈쇼핑이나 현대 홈쇼핑은 실제 백화점 물건을 방송에서 파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심지어 GS마저도 옛날에는 LG 백화점이 있었다. 경쟁사는 명품 매장에 있는 백화점을 앞세워 럭셔리한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가진 오프라인 매장은 올리브영뿐 아닌가? 그럼 무엇으로 경쟁해야 할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있는데 그들은 없는 것. 바로 CJ 콘텐츠에 녹아있는 연예인이었다. 그래서 결정했다. 우리는 연예인과 장사해야겠다. 이때 기획한 것이 CJ 오쇼핑의 패션 전문 브랜드로 유명해진 셀럽샵이다. 연예인 혹은 인플루언서들의 이름을 그 자체로 브랜딩해 콘텐츠를 기획했다. 한마디로 CJ 오쇼핑 안에 고정 예능 코너를 하나 만든 것이다. 일단 총괄 디렉터가 필요했다. 우리나라 최고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패션에 대해 조언해주는 채널이라면 홈쇼핑의 이미지가 단번에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정윤기에게 셀럽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제안했다. 정윤기는 대한민국 넘버원 스타일리스트다. 김희애, 김혜수, 고소영, 전지현, 송혜교, 최지우, 이정재, 정우성, 고수, 이서진, 이승기 등 우리나라 최고 배우의 스타일링은 모두 정윤기 손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당시 홈쇼핑이라는 플랫폼 자체 이미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는 유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윤기 스타일리스트가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평소에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해서 설득했다. 언제까지 연예인 옷 입혀주는 코디네이터로 살 것이냐고. 정윤기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결국 승낙을 얻어냈다. 홈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꾼 고정 편성. 원래 홈쇼핑이라는 것은 전화로 물건을 주문해 살 수 있는 방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일반 방송처럼 고정 편성이 있을 수도 없었다. 냄비를 팔아야 하면 오전에 냄비를 팔고, 너도 나도 패딩을 입는 계절이면 모든 채널이 저녁에 패딩을 팔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편성표를 보기 전까지 언제 무엇을 팔지 모르는 것이다. 나는 셀럽샵 자체를 브랜드화하고 싶었다. 그런데 유동적인 방송 포맷에 셀럽샵을 넣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정 편성이다. 일반 TV 프로그램처럼 셀럽샵 방송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다. 내 제안을 들은 CJ 오쇼핑 측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안이냐고 했다. 황금 시간대에 요즘 인기 있는 물건을 팔면 수익이 얼마나 날 텐데 스타일리스트가 진행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웬 말이며 바지 하나에 30만 원이 넘는 옷을 누가 홈쇼핑에서 사느냐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홈쇼핑에서 바지 3벌을 39,900원에 팔던 시절이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주장은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주장에는 자신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는 셀럽샵만이 CJ 오쇼핑을 살릴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나의 준비된 설득 끝에 결국 셀럽샵을 론칭했다. 특정 시간이면 어김없이 스타일리스트 정윤기가 등장해 최신 패션 트렌드를 알려주고 스타일링 노하우를 소개했다. 배우 김성수, 권상우, 가수 비와 로열티 계약을 하고 화보를 미리 촬영해 방송에 내보냈다. 말하자면 셀럽 마케팅의 시초인 셈인데 이름 모를 외국인이나 일반 모델이 나와서 옷을 소개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연예인이 입은 옷을 판매한 것이다. 정윤기 이후 다음 프로젝트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었다. 패션의 완성은 스타일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혜연, 디자이너 장민영과 함께 A+G라는 브랜드를 기획했다. A+G는 지금도 CJ 오쇼핑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초창기 셀럽샵은 생소한 콘셉트 때문에 실적을 많이 내진 못했다. 하지만 그 생소한 콘셉트와 포맷이 오늘날 홈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것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모든 홈쇼핑에서 연예인 호스트들이 자신만의 BGM을 틀고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상품을 판매한다. 주말이면 우리나라 톱 스타일리스트인 한혜연, 김우리와 셀럽 김호영이 같은 시간에 경쟁하곤 했다. 전화주문 방송이던 홈쇼핑이 재미와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쇼포테인먼트로 진화한 건 모두 셀럽샵 이후의 일이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돈과 연관되다 보니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렇게 겁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략적 마인드 없이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 시작했다면, 그것도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라면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남이 안 한다는 것, 모두가 말리는 것을 내가 밀고 나갈 때의 리스크는 2배가 된다. 그러니 실패했을 경우 다시 일어나는 법까지 생각하고 뛰어야 한다. 저자는 브랜딩의 우주 속에서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브랜드를 어떻게 선보이는지 아주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자신을 독창적으로 브랜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이 책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듣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에 정말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